인도의 고요한 한 구석, 대도시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청년이 고대 사원들과 잊혀진 도서관 사이를 거닐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는 베다 점성술에 대한 깊은 연구뿐만 아니라 생생한 꿈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놀라운 예언을 해내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다가왔다. 더 깊고 더 불길한 것. 그것은 2025년 대한민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비갸는 명예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의 조각들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걸어간다. 그의 메시지는 이론이나 의견이 아닌 긴 명상 중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의 기록이다. 많은 이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전달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본 것은 그가 지금껏 기록한 것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환상은 완전한 침묵의 밤에 찾아왔다. 그는 두 인물을 보았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 위에 투영된 두 개의 뚜렷한 존재. 하나는 축축하고 어두운 감방에 웅크리고 있었고 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강한 빗줄기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군중은 박수치고 울고 열광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 명은 상황에 짓눌려 버렸고 다른 한 명은 권력과 부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 인물들의 정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비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이 한국의 두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말했다. 한 명은 법적 수단이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든 고립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다른 한 명은 민중의 에너지에 의해 떠받들어져 국가의 결정 중심으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는 단호한 손으로 한국의 운명을 만지게 될 것이다. 말은 간결했지만 그 이미지들은 처절했다. 아비갸는 패배한 인물이 머무는 공간의 차가움을 묘사했다. 후회의 무게, 상실의 공허함이 느껴졌다. 반면 승리한 인물은 강렬한 오라로 둘러싸여 있었고 붉은 빛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였고 움직이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보여진 것은 그 장면만이 아니었다. 아비갸는 더욱 불안한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외부의 커지고 억압적인 힘.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먼 땅에서부터 와서 나라의 구조를 조용히 침투해갔다. 처음엔 속삭임처럼, 그 후엔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영향력에는 얼굴이 없었지만 그 힘은 압도적이었다. 2024년, 그것은 절정에 달하며 국가의 정신을 질식시키고 결정을 조종하며 희망을 마비시켰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던 밤이 있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침묵이 있었다. 마치 이 나라는 무력이나 무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통제에 의해 장악되려는 순간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다. 한 지도자, 단단한 존재감, 평범한 인간이지만 비범한 빛을 지닌 인물. 그는 소리치지도 강요하지도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외부의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안개는 물러갔다. 국가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비갸는 이 전환을 갑작스럽고도 강력한 현상으로 묘사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오랫동안 막혀있던 빛의 흐름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했다. 그 해방의 중심에는 조용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육체적인 힘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서 비롯된 단단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맞섰다. 마치 한반도의 대지가 스스로 그를 선택한 것 같았다. 그 순간부터 나라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다. 경제는 다시 일어섰고 민족의 정신은 강화되었다. 분열은 서서히 통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이름은 영웅으로가 아닌 전환점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었고 운명의 부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비갸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보여준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래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가올 것은 거대하면서도 두려운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시작이었다. 어둠과 빛 사이의 비전, 몰락과 상승 사이, 파괴와 부활 사이.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하루하루 속삭임처럼 커져가는 메아리로 퍼지고 있다. 그 밤, 환상은 멈추지 않았다. 젊은 아비게 아난드는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간에 조각 하나하나를 흡수하듯 말이다. 그에게 드러난 것은 단순히 지도자들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에서 벗어나려는 한나라 전체의 초상화였고, 그 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류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며칠 후, 인도 예언가는 자신의 기록들을 모아 우주적 테피스트리처럼 얽힌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 그가 본 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였다. 파괴와 재건의 순환. 마치 대한민국이 이제 곧 결정적인 관문을 통과하려는 듯한 상황. 과거는 더 이상 그대로 존재하지 않게 될 운명이었다. 그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커져가는 힘에 대해 썼다. 얼굴도 깃발도 없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스며들며 권력의 중심, 기업 효율실, 사법의 복도, 언론의 편집실에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힘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두운 이해관계, 드러나지 않은 동맹, 조용한 전략들로 구성된 존재였고,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시 그려내고 있었다. 수년 동안 이 존재는 조용히, 그러나 점차적으로 다가왔다. 마치 눈에 띄지 않게 차오르는 밀물처럼. 하지만 2024년에 이르러 그것은 소음이 되었고, 거리의 시위는 늘어났으며 시민들의 눈빛에는 불신이 떠올랐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퍼져나갔다. 일상이 이어지던 거리들은 텅 비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생기를 잃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빛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때 아비게의 꿈은 또 다른 장면을 비췄다. 텅 빈 대로를 행진하는 군인들, 공식 석상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손으로 체결된 협약들. 국가의 일부가 양도되고 협상되고 팔려나간 듯한 전반적인 항복의 감정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과 어둠의 풍경 속에서 두 명의 지도자, 그의 비전 속 중심 인물과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 명은 알지 못한 채 고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자각하지 못한 채로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아비갸는 단순히 환영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구속될 자, 실제로든 상징적으로든 무겁고 회색빛의 거의 마비에 가까운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다. 움직임도 말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기다림뿐. 마치 시간이 그 안에서 멈춘 듯했다. 그 주변에는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다. 반면 빛으로 다가가는 이는 화려함이나 과시는 없었다. 그는 이미 상처받고 비난받고 신뢰를 잃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불꽃이 있었다. 걸을 때마다 점점 확장되는 붉은 빛. 그가 권력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 순간이 그를 불러낸 것이었다. 상황과 사실, 그리고 민중의 의지가 그를 중심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무대는 이전의 환상에서처럼 단순한 권력의 플랫폼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변혁의 재단이 되었다. 그곳에 발을 디디는 자는 단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지을 결정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선 자는 자신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시간의 모든 시험을 견뎌낸 존재였기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한편 외부의 상황은 더욱 불길한 형태로 변해갔다. 젊은 예언자는 비밀회의의 장면을 보았다. 외국의 손에 의해 조용히 결정되는 일들, 검은 의도를 가진 기업연합, 국경을 무시한 동맹. 겉으로는 외교적 방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은밀한 협정들이 감춰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인지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리도, 시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혼에서 우러나는 영적 진동이었다.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어떤 고대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제 속에 숨겨진 불꽃처럼
천천히 살아났다. 아비게에 따르면 이 힘은 무기나 연설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과 희망으로부터 태어난 집단적 에너지였으며 하나의 이름을 통해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그 이름은 발표될 필요가 없었다. 단지 느껴지면 되었다.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은 이미 그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위에서 내려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깊은 층에서 솟아오르는 흐름이었다.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명.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더 이상 중립이 설 자리가 없었다. 예언자는 이 순간을 전환점이라 표현했다. 가면이 벗겨지고 동맹이 드러나며 각 지도자의 진짜 역할이 마침내 드러나는 시기. 침묵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운명은 폭풍처럼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2024년의 마지막 길목에서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할 것이다. 과거의 실수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잘못된 결정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2025년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고통은 힘으로, 굴욕은 용기로 변할 것이다. 수없이 나뉘어온 한국은 비록 조용히 일지라도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한밤중 빗방울의 리듬과 방안의 절대적 침묵 사이에서 아비게 아난드는 그 자신이 계시의 무아지경이라 부른 상태에 들어갔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보았다. 하늘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짙은 어둠, 마치 밤 자체가 물질이 된 듯한 무게. 다른 한쪽은 스칼렛빛의 빗줄기가 불타는 검처럼 수평선을 가르고 있었다. 그 두 힘 사이에 두 남자의 형상이 떠 있었다. 이제는 더 또렷하고 더 현실적이며 인간의 눈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존재들이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 인물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감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두 무릎 사이에 손을 모은 채였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고 피부는 마치 시간이 그 몸에서 도망친 듯 창백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였다. 마치 그 공간의 시간은 멈추었고 그에게는 매 초가 영겁과 같았다. 바깥에는 경비도 목소리도 없었다. 이미 세상이 등을 돌린 완전한 고립이었다. 그리고 환영은 확장되었다. 다른 인물은 거대한 광장을 걷고 있었다. 그것은 무대가 아닌 마치 원형에 열린 제단 같았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외치지도 박수를 치지도 않았다. 오직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어떤 해답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인물은 이제 붉은색과 황금색의 에너지에 감싸인 채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운명을 확정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짙었고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기 속에는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 인물이 광장의 중심에 멈춰섰을 때 구름 위에서 빗줄기가 터져나왔다. 마치 하늘이 어떤 성스러운 존재를 위해 갈라진 듯했다. 아비갸는 그 순간을 영적 충돌이라 표현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그 인물의 주변에서 조용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어느 것도 그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신들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선택된 자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외쳤다. 정교하게 짜인 정치극일 뿐이라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심장들이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심장이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민중과 같은 속도로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동시에 아비갸의 비전은 더욱 강렬하고 상징적으로 변했다. 검은 용 한 마리가 국경을 따라 기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연기로 이루어진 몸을 가졌고 입에서는 낯선 언어로 된 말들이 쏟아졌다. 그 용은 한국을 감싸려는 외세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때 땅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황금빛 나무였다. 그것은 땅을 찢고 자라나 도시 전체에 뿌리를 내렸고 가지는 하늘을 찔렀다. 그 나무 안에서 단 하나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상승하는 지도자를 감싸던
그 불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 상징은 분명했다. 외부의 힘들이 강제와 두려움으로 나라를 통제하려 할 때 조용하고도 고대적인 내면의 힘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책이나 직위, 동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략, 전쟁, 분단을 견뎌온 한 민족의 영적 기억에서 솟아나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이제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환상 속에서 감방은 더욱 어두워졌다. 앉아있던 그 인물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는 듯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시간이 끝난 것이었다. 이번 순환에서의 역할이 다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빛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도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팔을 벌렸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힘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듣는 능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존재 그 자체에서 나왔다. 아비갸는 그 순간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썼다. 지도자를 정의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침묵을 경청으로 바꿀 수 있는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희망으로, 고통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가가 리더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 결정, 하나의 통과 의례, 하나의 집단적 부름이었다. 그리고 이 통과의 길에는 중립이 설 자리가 없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상승할 것이다. 전 세계는 그 장면을 침묵 속에서 지켜볼 것이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불꽃이 번져갔다. 서울에서 남쪽 들판까지, 고대 사원에서 현대의 고층 건물까지 그 불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연설도 선전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감각, 하나의 확신. 그것은 노인의 눈빛 속에서, 젊은이의 발걸음 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것은 전환의 시간이었다. 가면들이 벗겨지고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이 폭풍 후의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아비갸의 눈에 비친 한국은 혼란한 바다에 둘러싸인 하나의 빛나는 섬이었다. 그 해안에 닿는 물방울 하나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속삭임이었다. 복종을 요구하는 부름,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 그러나 그 섬의 중심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도 땅도 아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이들의 집단적 영혼에서 피어오르는 빛이었다. 젊은 예언자는 그때 한국 상공에 거대한 저울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한쪽에는 두려움, 부패, 분열, 어둠 속에서 맺어진 동맹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황금빛 불꽃이 있었다. 그것은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 한마디의 진실된 말, 증오를 거부한 결단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꽃은 이전 환상 속에서 조용히 등장했던 바로 그 지도자에 의해 꾸준히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미 민중의 깊은 염원이 투영된 거울이 되어 있었다. 이미지는 갑작스럽게 전환되었다. 아비갸는 거리 위에 군중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름이었다.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왜 오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깃발도 들지 않았고 어떤 요구도 외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거기 있었다. 침묵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공기 자체가 진동했다. 마치 곧 어떤 성스러운 것이 드러날 듯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오래된 광장의 중심에서 그 지도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변모에 있었다. 마치 수세기에 걸친 이야기, 고통, 희생, 패배와 승리를 직조한 망토를 두른 듯했다. 사람들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간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상징을, 응답을, 단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견뎌낸 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외부의 세력은 마지막 시도를 감행했다. 마지막 숨결. 아비갸는 어둠 속에서 후드를 쓴 형체들이 어딘가에서 비밀리에 맺는 협정을 보았다. 그들은 일어서려는 존재를 무너뜨리려 했다.
소문을 퍼뜨리고 의심을 뿌렸다. 차가운 바람처럼 다가와 두려움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불꽃은 이미 온 나라를 가로질렀다. 이제 그것은 한 사람 안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할머니의 손에, 노래를 쓰는 젊은이의 마음에, 부당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의 발걸음에 있었다. 불꽃은 나뉘었고 민중은 깨어났으며 다시는 꺼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아비갸는 그가 나선의 붕괴라 부른 장면을 보았다. 강렬하고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비전.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사이클 권력, 억압, 저항, 배신이 그 순간 중단되었다. 폭력이 아닌 의식으로, 지혜로, 그리고 하나의 조용한 몸짓으로 광장의 중심에서 지도자는 무릎을 꿇었다. 굴복이 아닌 감사의 표시로. 그것은 예언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이었다. 아비갸는 말했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드러난다. 리더십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존재로, 진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던 군중이 깊은 숨을 쉬었다. 공기가 맑아졌다. 하늘이 밝아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 잃어버렸던 어떤 것과 다시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눈물. 다음 영상은 더 내밀한 장면이었다. 아비갸는 그 지도자가 단 하나의 촛불로 밝혀진 소박한 방 안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앞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돈도, 훈장도, 서류도 없었다. 오직 손으로 쓴 편지들. 평범한 시민들이 쓴 고통과 절망, 희망의 편지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단어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의 눈물이었다. 그것이 그가 짊어진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가 그를 이전의 그 누구와도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국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협정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뒤에서 조종하던 이들은 이제 드러났다. 이전 환영에 나타났던 검은 용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넓은 푸른 들판이 펼쳐졌다. 아이들이 그 들판을 뛰놀며 천 조각이 아닌 뿌리가 된 깃발들 사이를 달렸다. 아비갸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썼다. 부활이란 단순히 폭풍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폭풍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언어로 일어서는 것. 과거를 잊지 않되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단지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영적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씨앗이었다. 목소리였다. 새로운 이야기를 이루는 살아있는 조각이었다. 젊은 예언자는 알았다. 그는 개입할 수 없었다. 그의 역할은 오직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미래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미래는 지금 조용히 시작된다. 모든 선택 안에서, 모든 몸짓 안에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모든 마음 안에서.